네, 바로 어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관저에서 나오셔서 사저, 서초, 아크로, 비스타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현장 사저에 있었는데, 직접 내리셔서 이제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한 저는 마음이 들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좀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냥 관저에 쭉 계실 분인데, 원래는. 관저에 쭉 계실 분인데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사저로 넘어오시게 되니까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여러분 저는 다짐한 게 어제 그 감정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 슬펐던 그날 그것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잊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속 성공을 한 게 이번에 청년들이 자유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성공한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말 자유의 가치를 크게 느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덕분이고, 절대 잊지 않고 이대로 쭉 갈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아파트 들어오셔서 주민이랑 인사를 하실 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상남자 중에 상남자인 것 같고, 참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 자,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너무나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저기, 구치소에서 있었던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속이 되셔서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임기 중에서 가장 빛난 시간이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도 내주셨는데,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 정말, 저희의 생각보다 되게 좀 뭔가 높은 차원에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여기서는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미국 소식이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 먼저 정당 지지율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갤럽에서 했다는 걸 감안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딱 4월 1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해서 국민의힘 무려 5%포인트 폭락했고요. 민주당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뭐 슬프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선고가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인용이 되고 나서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님 덕분에 지지율이 국민의힘이요? 그나마 오른 거죠. 그나마. 근데 그나마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심지어 지도부가 단합을 잘해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게요.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님 아니면 지금 지지율이 오를 길이 없어요. 애매한 포지션으로 지금 양측에서 다 외면받게 될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그럼 저쪽에 유리한 조사가 많았던 갤럽을 뒤로하고 뉴시스가 의뢰해서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도 보겠습니다. 3월 3주 대비 4월 2주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0.3% 상승했고요. 국민의힘은 역시나 5.2% 폭락했습니다. 똑같은 해석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를 넘어서 이젠 윤석열 지우기에 나서고 있죠. 그리고 당규가 있어서 뭐 한씨는 출마 못한다 이런 당규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예외 규정으로 바꾸고 있고요. 심지어 당비를 1년에 1회 납부한 사람도 대선 후보를 투표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1회면요. 지금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나 가입해서 1회 납부하면 국힘 대선 후보를 투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늦었다고 합니다만 원래 당대표나 이런 전당대회 투표도 3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만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바꿉니까? 네, 심의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국민의힘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대로 가다간요 국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요 뭣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윤 어게인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국힘 너네가 윤석열 대통령님 지우고 국민의힘 그대로 하면 또 무색무취 정당 되고요. 이재명을 이길 확률도 매우 적지만 설령 이긴다고 해도 또 탄핵됩니다. 이건 너무 분명해요. 100%입니다. 그건 윤석열 없이
윤석열 어게인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국힘. 그러니까 청년들이 먼저 나서서 윤 어게인 외치는 겁니다. 모두가 아는데 국힘만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트럼프가 법무부에 이 선거에 대한 걸 조사해라라고 공식적으로 지시 내렸다. 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강요회의, 미국의 강요회의에서 나온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제적인 소식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균형을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최근에는 또 이런 미국 쪽의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기다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미국의 소식에 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안 도와준다, 뭐 큰 거 온다, 그런 여러분 작게 보는 시야에서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미국의 상황, 그리고 미국의 선거는 우리나라의 선거랑 연결이 돼 있고요. 미국에서 조사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뭐 미국의 뭐 시민권자도 아니고 뭐 그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이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해드리는 겁니다. 4월 10일 날 트럼프 정부의 강요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강요회의, 캐비넷 미팅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논의를 위해서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예요. 우리나라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하면 국무회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로 이 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또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굉장히 이슈였던 관세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파나마 운하 관련한 거, 중국에서 뺏어왔죠, 미국이. 파나마 운하 관련한 거, 그리고 예산안 관련한 거. 미국도 이제 미국식 국무회의니까 당연히 예산안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이민정책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즘에 또 트럼프가 굉장히 손보고 있는 게 뭐냐면 교육 쪽 정책이에요. 교육부를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요즘 트럼프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 쪽. 그리고 국제외교, 이런 것까지 넓은 이야기가 그 트럼프 2기 강요회의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여러분 먼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선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새롭게 이번에 임명이 됐습니다. 트럼프 2기의 정보기관의 수장이죠. DNI라고 하는 기관의 국장인 털시 게버드라는 이 여성 장관인데,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DNI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정보국이고요. 여러분 뭐 정보국 하면 CIA, 뭐 FBI, NSA 이런 거 먼저 생각하시는데, DNI가 완전히 상위 기관이에요. CIA, FBI 뭐 이렇게 있는데 수많은 정보기관이 있어요. 미국에 무려 18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관들을 총괄하는 곳이 바로 DNI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수장이 털시 게버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민주당 출신이에요. 민주당 출신. 신기한데 아무튼 지금은 전향을 했습니다. 다시 충성파로 들어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기용을 했겠죠. 강력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번에 DNI 국장으로 임명한 것은 단순한 보직 인사가 아니에요. 정보기관 전체 방향성을 바꾸는 어떤 시그널이었습니다. 특히 CIA, FBI 이런 곳은 한창 논란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미국의 그 민주당 기득권층, 엘리트층에 의해서 좀 좌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좀 탈피해버리고자 나온 인사가 바로 털시 게버드입니다. 그걸 알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털시 게버드가 뭐라고 했느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 해석이 들어가면 뜻이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털시 게버드 DNI 국가정보국장 강요회의 발언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기밀 해제, 그리고 정보의 무기화, 정치화 근절이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대통령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 중 최고의 사람들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거의 무결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자투표 시스템이 매우 오랜 기간 해커들에게 얼마나 취약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투표의 결과를 조작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증거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나라 전체에 종이 투표용지를 도입하자는 대통령님의 명령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선거 무결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D&I 국장인 털시 게버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들어보시면은 이게 뭐 별 내용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짚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업로드한 영상처럼 펜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 대해서 지지난 대선이죠. 이제 2020년 대선에 대해서 수사를 공식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펜 본디는 법무부 장관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보국이 당연히 실질적인 업무를 하겠죠. 관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완전히 상위 기관이고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해킹의 일종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인 거죠. 전자투표 시스템. 그래서 이 선거 무결성에 대한 내용을 D&I에서 수사하고 있고 라고 이렇게 말했죠. 심지어 누가 하고 있느냐. 털시 게버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사를. 엄청난 인재들이 지금 이걸 맡아서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법무부가 이제 뭐 착수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미 정보국 입장에서는 강요회의 나온 내용에서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짚어볼 내용이 뭐냐면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법무부에 수사를 지시했다고는 하지만 트럼프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털시 게버드가 이번에 확인까지 시켜주셨네요. 이미 증거가 다 있다고. 미국도 이제 종이투표로 그리고 완전히 수개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거죠. 대만식. 그날 당일 하고 당일에 다 까고 그리고 그 함 이동 없이 손으로 다 개표하고 이게 최고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미국도 이러한 단순히 그렇게 정책이 바뀐다를 넘어서 이러한 트럼프의 움직임이 저는 당연히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미국 얘기 초반에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은 뭔 미국이냐. 우리나라가 지켜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지킨다. 뭐 트럼프 너 상관없다. 트럼프 이제 욕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게 보고 우리가 미국에게 무조건 기대하자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기대하자는 거 아니고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만 가지고 미국의 상황 없이 국내 정치적으로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두 개 같이 가지고 가야 되고 미국에서 선거를 조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랑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쪽 문제는 저쪽 문제, 이쪽 문제는 이쪽 문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문제와 한국의 문제를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거고요. 단순히 미국 소식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큰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 2025년 4월 이 시기는 특히 더 그래요. 미국이 중국에게 엄청난 관세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도 미국이고 경제도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 지금 이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트럼프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이 선거에 대한 수사 의지가 강한 사람을 한 사람만 뽑자면 여러분 트럼프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트럼프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했고 4년 동안 지옥을 겪었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인이 트럼프가 나는 지난 4년 동안 지옥을 겪었고 그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 지금 대통령이라는 게 다행인 거예요. 다행. 그래서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그래서 이 강요 회의에서 이 선거에 대한 거
이외에도 경제 재편 이런 게 나왔어요. 경제 재편은 이제 관세에 대한 거죠. 중국에서는 그동안 돈만 잃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145% 관세 부과했죠. 이게 글로벌 무역 관세고 이것은 미국 산업의 부활이다라고 강요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조선, 철강, 뭐 중공업 활성화, AI 발전 기반, 자립형 발전소 건설 허용 뭐 여러 가지로 산업 을 더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미국 내부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아까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파나마 정부랑 협력을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기로 미국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전에도 나온 뉴스였는데 완전하게 제거를 하려고 하고 중남미에서 미국의 지정학적인 어떤 역할이 다시 한번 좀 뺏어올 수 있는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더 펼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선거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 이 선거인 명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노동부, 재무부 등 이제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전에는 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 돈을 받는 사람들, 복지 비용을 받는 사람들이 뭐 사망한 사람도 있는데 최근에 밝혀진 게 뭐냐면 출생하지 않은 사람도 받았다. 여러분, 출생하지 않은 사람도 미국의 그 복지 수당을 돈을 타갔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115세가 넘는 사람이 24,000명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와 강력한 처벌을 트럼프가 이 강요회의에서 지시를 했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도지라는 곳에서 이제 디지털 감사를 하면서 행정부의 예산 절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출생하지도 않는 사람이 복지 비용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거 그 한 명, 한두 명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충분히 이미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교육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았는데 좀 급진적인 이념 교육을 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디였냐면 하버드, 콜롬비아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코넬 대학교, 정말 그 네로라는 미국의 대학교들인데 여기에다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 보조금 수억 달러 이제 내던 거 우리 안 하겠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선동하는 교수들, 이런 곳에 돈 줄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부럽고 이번 강요회의는 저는 이번 미국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국가 재건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완전한 미국의 시대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때 좀 무너졌던 미국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뭐 강요회의 내용입니다만 이 선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한 챕터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국가기밀에 대한 것 디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해방,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일반인들에게. 그런 것도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 좀 재밌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기다려보시고 새로운 뉴스 나오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사저에 돌아오시고 메시지가 더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나왔지만 이제는 뭔가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좀 밝히신 것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딱 어떤 그런 내용은 아직은 없어서 그거 나오면 저는 그거 무조건 지지하고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진 무조건 윤어게인 그 마인드로 가겠습니다. 그게 국힘과 민주당 두 쪽에도 압박을 줄 수 있는 전 매우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윤어게인으로 뭉치는 우리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직 0.25%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1% 될 때까지만 제가 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파 유튜브 생태계를 위해서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채널 이렇게 유지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마지막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